전 ANA 문화연구소 신준영 소장님께서 구 희운각 대피소 활용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공간개혁 1점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 운영 주체 변화와 대피소 1967년 법률 제1909호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7년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1970년 3월 24일 설악산은 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처음 국립공원 운영은 시, 도 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1987년 건설부 산하기관 국립공원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했고 1991년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며 1998년 환경부 산하로 바뀌었다. 국립공원 관리 운영 주체의 변화는 대피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시도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1960만 1970년대는 개인, 단체가 산장과 대피소를 건립한 이후에 시, 도 지자체가 기부 체납으로 취득하였다. 기부 체납한 산장과 대피소는 개인과 단체에게 임대 관리하게 하였다. 국고에 의해 설립된 산장과 대피소는 관리 인력이 없으므로 각 지자체에 의해 개인과 단체들이 산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기 전 설악산 대피소 소유 및 관할은 1985년 1월 8일자 매일경제신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 운영하는 산장의 개인과 단체는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고 민간 구조대를 운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환경오염 유발, 지나친 영리 추구, 시설 낙후, 낮은 서비스, 교통여건 개선으로 대피소 기능 상실 등 부정적 요소도 나타났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 이후부터 대피소와 산장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 운영 방식에서 직영화를 추진해왔지만 산장 주인들의 반발과 이해관계 등으로 직영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장과 대피소를 직영화한 후 철거, 폐쇄, 신축 또는 새 단장을 통해 자연환경 복원과 대피소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2점 국립공원 대피소의 역할 변화 1987년 국립공원공단 설립 후 기존 산장을 현대식으로 증개축하거나 신축하여 대피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피소 명칭으로 통일된 사유는 등산객 탐방객에게 취침, 취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돌발 사태의 대피가 가능한 시설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3 국립공원 통계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대피소는 7개 국립공원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덕유산, 오대산, 북한산, 소백산의 29개소, 면적 6,864 수용인원 1,83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현재 5개 대피소가 설치되어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OSIS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2년간의 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피소의 개수는 89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된다. 대청대피소는 1995년 이후, 백담 대피소는 2005년 이후, 권금성 대피소는 2009년 이후 대피소 통계에서 제외되고 수렴동 대피소는 수렴동 1, 2대피소 등으로 분화되거나 통합되다가 2008년 이후 수렴동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1996년에 일시적으로 중청대피소가 제외되고 설악대피소로 나타나며 1997년에 중청으로 환원된다. 200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중청, 소청, 기운각, 양폭, 수렴동 5개소 대피소가 유지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대피소 면적은 변동폭은 있지만 증가, 수용력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이후 5개소 대피소가 재편되면서 면적과 수용력은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국립공원이 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휴양 및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시설, 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피소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과다해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 위배와 대피소 인근 환경오염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대피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안전보호 및 안전시설로 재분류하고 대피소 내 물품 판매는 점진적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의 대피소 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과 유럽의 대피소는 산악클럽, 개인 일본은 개인기업 등이 관리하는 비중이 크며 대피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대피소 본래의 대피 기능을 강화와 안전한 탐방 문화, 자연환경보호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대부분은 국립공원공단의 직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영화된 대피소는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철거, 폐쇄, 신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피소는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구 희운각 대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점 구 희운각 대피소 위치 및 환경. 구 희운각 대피소는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71번지 1원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속초시 설악동 산 41번지와 인접해 있다. 북서쪽은 공룡능선, 북동쪽은 천불동 계곡, 남쪽은 대청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065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곡부와 인접해 있고 비교적 편평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국립공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m 반경 내에는 설악산 공룡능선과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 일원이 인접하고 있다. 4점 구 희운각 대피소 개요. 신축한 희운각 대피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으로 단층 건물이다.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북쪽, 남쪽, 서쪽에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다. 구 희운각 대피소가 조성된 지형은 동쪽과 남쪽이 높고 서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므로 서쪽과 북쪽 벽체가 높이가 8100cm 정도 높은 편이다. 내부와 지붕은 콘크리트이며 외부는 2060cm 크기의 할석을 쌓은 후 회색 페인트 칠을 하였다. 콘크리트 두께는 약 10cm이고 할석까지 포함하면 약 40cm이다. 지붕은 콘크리트 평지붕으로 40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다. 내부에는 구들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바닥면은 5060cm 정도로 하강하여 구들 시설이 폐기된 상태이며 서편 외부 벽면은 그을음, 흔적이 확인된다. 출입문은 동쪽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출입문 상단에 시윙거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실내 내부 북쪽 상단에 建立着崔泰模，设计者姜泰云，施工者张银夏，文东柱1969년 10월日竣工이라고 새겨져 있다. 전체 규모는 동서 길이 39만 1401cm, 남북 길이 66만 6680cm이고 면적은 23.14이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숙박이 일단 가능한지 그걸 한번 저희가 살펴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도 사실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이 이제 도심에 있는지 아니면 외곽 지역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 대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고, 그 인근에 문화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영리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 목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입지 조건은 일단은 국립공원 내부에 있어서 도보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주체인 등반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거나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달하고 싶은 컨텐츠를 분석해서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문화자산이 풍부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산악 대피소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근대 건축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시설로 인해서 숙박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외에 위치해 있고 인근 문화자산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수익형보다는 문화복지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 규모는 단독형으로 되어 있고 콘텐츠는 주변의 문화자산과 연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베이스로 해서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고서가 2023년에 나온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여기 보시면 국립산악박물관, 국립공원 산악박물관, 한라산 국립공원 산악박물관 등등 해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설 규모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나지만 컨텐츠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 서울 이상의 집, 윤경열 옛집, 역사문화체험센터, 문화공간 수정 등등은 기존에 제가 연구했던 사례들과 좀 중첩이 되는데 이 공간의 특징은 아주 작고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피소는 이런 공간들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활용하려는 대상이 여기는 일반인들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쉽게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제가 100km가 조금 넘거든요. 이런 데를 다니면 저는 많이 못 걸을 거예요. 사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살을 빼기 전에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특성을 매우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는 본 글에서는 기존에 언급된 사례들을 2020년에 보고서를 참고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2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서울 인왕산 숲속 쉼터. 첫 번째가 서울 인왕산 숲속 쉼터가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쉼터 한번 보시고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왕산 숲속 쉼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데인데요. 서울 한양도성 일주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되게 재밌어서 그냥 찍어놓은 건데 어떻게 이번에 이거 활용 사례 찾다 보니까 여기가 좀 적합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군부대 초소였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 군부대 초소를 쉼터로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군부대 초소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도 이제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군부대 초소였겠죠? 근데 이 초소 건물을 껍데기에 저렇게 막 철판 같은 걸 막 이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아주 이쁘게 해놓은 거죠. 되게 모던한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안내판도 저렇게 해놓고 하니까 저 공간에 들어갈 때 어디 가는 것 같죠? 진짜. 비용은 안 내지만 어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경관이 이렇게 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기 있는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져간 책을 이렇게 보시는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보니까 사실은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하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닫아 놓으셨습니다. 잠가 놓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씻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것도 뭐 없었어요. 아마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관리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또 인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대피소를 할 때도 여기 대피소에서 막 체험 프로그램 막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자신 없으면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옆에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도로 있고 구희훈각 대피소는 사실 비어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기도 이제 한양도성 답사하거나 거기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딱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사 부분이 이제 68년 김신유 사건 때 만들어진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잘 공부대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유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낙사했던 건물들, 낙사형 건물, 여기도 결국 대피소도 사람들이 쉬던 공간이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공간을 바꿔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 중국 차마고도 호도협의 게스트하우스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때가 중국의 차마고도 호도역 게스트하우스들입니다. 여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들이 역사가 오래된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들에서 묵거나 쉬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 차마 고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런 게스트 하우스들에 잘 녹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희운각 대피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격들, 근대문화 지금 등록문화재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여기 잘 녹여서 이걸 막 현대식으로 다 바꾸고 막 이런 개념이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콘텐츠를 과거에서 좀 끄집어 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써놓으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성 차마고도 호도협의 계아들. 이곳이 나시극장입니다. 매표소에서 한참을 올라왔어요. 이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차마고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료 영화에 나오는 세트장 같은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된 데가 아닙니다. 차마고도 개발을 한국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 같이 간 일행들이고요. 여기는 시간 관계상 4배속으로 돌아가고 또 중간에 자릅니다. 이건 좀 별로. 만년설이 있고요. 정치는 뭐 제가 볼 때 설악산이나 뭐 여기도 좋지만 설악산도 만만치 않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차를 한잔하고요. 차 마시는데도 이렇게 막 깔끔하고 이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정치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죠. 주변을 둘러봅니다. 경치가 끝내줍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다니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의 숙소인데요. 숙소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방 앞의 모습이고요. 숙소는 이렇게 조촐합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좋습니다. 뷰가 진짜 좋았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차마고도의 산장은 이런 모습이군요. 산에서는 이상하게 밤이 빨리 오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인데 여기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고
민난성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을 개발한 트레킹 코스가 되겠고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공간으로 알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아까 보여드린 데가 여기 보면 나시갯잔, 산미갯잔, 하프웨이갯잔, 티나갯잔 이런 곳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풍경, 지역에서 구한 재료로 건축한 아기자기한 건축, 산악 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는 낙하형 화장실, 그리고 비위생적이지만 따뜻한 음식과 차, 그리고 삐끄덕거리지만 만년설과 별이 보이는 창문이 큰 숙소를 경험하면서 이 게스트하우스들에게 감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희용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억들을 계속해서 제공했었던 것이 지금 뭐 구술자료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역할들을 잘 담아두는 그런 그릇이 되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역사문화자원 조사 보고서에서 구 희운각 대피소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저희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 국가등록문화재 952건, 시도 등록문화재 66건 가운데 우리나라 근현대 알피니즘의 역사성을 구현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건조물, 시설물, 동산문화재, 기록물 등이 지정된 예는 없으며 2019년 유네스코에서 알피니즘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산악문화유산에 관심이 증가. 국립공원 내 등록문화재는 14건으로 수량이 적은 편으로 대부분 동산과 인물기념시설이고 근현대 한국 산악문화유산과 관련성이 없음. 광주구 무등산 관광호텔과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은 근현대 건조물로 역사적, 장소적 의미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 구 희운각 대피소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 구 희운각 대피소는 근현대 건축사로서 가치는 미흡할 수 있지만 건축 당시 외관이 남아있어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임. 구 희운각 대피소는 설악산 등산로 개척, 조난, 국립공원의 지경책에 따른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현대 알피니즘을 대표할 수 있는 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음. 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해 구 희운각 대피소의 등록문화재 지정, 구체적인 활용 방안 수립을 통해 등산문화의 대중화, 관광문화자원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건 같은 경우에는 7가지 활용 분석 결과 숙박과 편의시설은 신축된 희운각 대피소와 연계가 가능하고 입지 조건이 설악산의 등산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홍보와 마케팅 주요 타겟층은 설악산을 등반하는 등산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뭐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운영 주체는 서비스의 안정성, 공공성, 기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립공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콘텐츠 선택과 집중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당구장 표시가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대피소를 찾는 방문객들의 특성상 콘텐츠를 활발하게 소비하는 공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회복을 하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운각 대피소 도착했을 때 몸 상태가 활발한 분들이 계실까요? 이게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계시기도 하겠지만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회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운영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 반영된 활용 여건을 활용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식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피소에게 맡기고 구 희운각 대피소는 지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면서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여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활용 방안 제시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들은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앞서 있는 사례들, 뭐 작은 공간을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산악박물관 그런 공간들에서 벤치마킹해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담고
그리고 뭐 유물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간이 워낙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악산 희운각 관련 인물 등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해석해서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영상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작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유물이나 소품 등을 놓는 공간으로서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간과 다른 공간들도 있잖아요. 공간과 SNS를 활용해서 설악산 및 희운각 대피소에 대한 국민들의 추억을 모르는 기록화 작업을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정리해서 영상화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방안은 대피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등록 문화재로서의 강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